어제가 그 대장동 4인방 이른바 이제 유동규, 김만배, 그다음에 남욱, 정영학 이 네 사람 4인방.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사람은 공직자입니다. 유동규는 공직자이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유동규입니다. 유동규 본부장. 갑이죠. 갑 중에 갑의 역할을 한 사람 유동규. 그다음에 이제 나이는 제일 많지만 민간인 이게 김만배 맏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머니투데이 뭐 법조 팀장이었던 이제 직급으로는 부국장급 이 사람 화천대유 실소유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김만배.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실속을 가장 많이 차린 사람으로 알려졌었고 처음에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 다시 돌아왔죠.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자. 이 네 사람이 핵심 4인방이다 그랬는데 네 사람 중에서 유동규는 이미 구속 기소가 돼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 중 두 사람 구속된 사람이 어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검찰에서는 그 사람들 풀어주든지 기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거든요. 어제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참 이 서울중앙지검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배임 혐의에 해당되는 액수가 막 너를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동규 구속영장 칠 때는 수천억이라고 했다가 김만배 구속영장 때는 1,100억 원이라고 했다가 그랬다가 또 이 액수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김만배 2차 구속영장 때는 650억 1,100억으로 갔다가 갑자기 650억으로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다시 1,800억. 이 뭡니까 도대체. 그게 그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검사들만 모여있다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그 모양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산인가? 이 산 한참 올라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올라갔던 다시 내려오고 야 우리 저녁이나 먹자 했다가 그냥 코로나 확진 확 돼버리고 7명이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지 않습니까?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없으니 길이 있었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다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 선에서 꼬리 자르게 하겠지.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구단이십니다. 정치 구단. 훤히 다 내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던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대장동 4인방 말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대장동 4인방에서 딱 잘라. 서울중앙지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4명 배임 1,800억. 그래. 1,800억이라는 액수는 맨 먼저 나왔었던 겁니다. 자, 배임 액수 1,800억. 국민 정서도 감안을 할 겸 1,800억을 어떻게 꿰어 맞췄는지 그 세세한 디테일이야. 국민 여러분이 그 회계학상의 복잡한 얘기를 어떻게 다 팔로우하면서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해서 1,800억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임을 1,800억. 그다음에 그들끼리 주고받은 뇌물이 있습니다. 뇌물은 어떻게 간다? 그렇습니다. 민간인에서 공직자로. 민간인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은 민간인, 공직자는 유동규. 따라서 민간인에서 유동규로 뇌물이 간 거지요.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법대 1년 후배 정민용. 이 사람도 변호사인데 그 사람도 특채가 돼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민용도 공직자. 이 두 공직자 유동규, 정민용 여기에 이제 뇌물이 갔었다는 것이죠. 700억은 뇌물 약속. 그중에 실제로 간 돈은 5억. 그리고 또 남욱한테 3억 5천. 그래서 유동규한테 간 현찰은 8억 5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민용
한테 간 돈은 35억쯤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대부분 신문들을 제가 다 이렇게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만 이렇게 머리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동규의 개인적인 일탈. 민간인들이 얼마나 이 개발 투기꾼들이 어떻게 로비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초과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쪽으로 일을 모사를 꾸몄는지 그건 이제 나름 그쪽으로 놔두고 결국은 이게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하고의 연결고리에 관한 관심이기 때문에 일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제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고 그 직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 친복 중에 신복이라는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하고 통화를 했었던 그 유동규의 개인 일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동규를 아무리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자리에 앉히고 유동규하고 이재명 두 사람의 인연이 그 이전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로 온 다음에 유동규를 경남 관광공사 사장으로 또 이렇게 해주고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사이면 그렇게 끝까지 자리를 챙겨줬을까? 그 사람이 구속 수감되기 직전에 정진상하고 통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감장에서 자기가 듣기로 자살하는 약을 먹었다더라. 이재명 후보가 특종기사 특종했었죠. 그죠? 특종이죠. 대대적인 특종을 했습니다. 특종. 어떻게 해서 그 특종을 알게 됐느냐? 왜냐하면 그 유동규하고 연락 한번 안고 지낸다고 그때 했었거든요. 국감장에서 이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유동규의 개인의 일탈 이게 첫 번째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많은 신문들이 어디 약속이나 한 듯 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분한테는 근처에도 못 갔다. 그분한테는 근처에도 못 갔다. 한 발짝도 못 갔다. 그분이 무서워서 그랬었는지 아무튼 다 알아서 기었는지 그 검사를 오래 했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검사들도 알 거 다 안다. 정치권 움직이는 거 다 안다. 정치부 기자들보다 오히려 더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검사들이 수두룩하다. 꼭 그거를 말로 해야 알아듣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꼭 말로 해야 알아듣니 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걸 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실에 가서 지검장님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이쯤에서 꼬리 자르고 이쯤에서 구속 만료일이 되는데 이쯤에서 4명 기소하는 선에서 그다음에 국민 정서도 있고 하니 배임은 1,800억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마무리 짓고 어차피 특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어차피 특검 가야 할 문제를 우리가 나서서 손에 피 묻힐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수고했어. 소설 써서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구속 기소가 돼서 여권에서는 일단락됐다 이런 말을 쓰고 싶어 하지요. 일단락됐다.
이제 여기서 남은 것은 이른바 로비 의혹입니다. 로비 의혹. 화천대유에서 그 상당히 큰 액수의 이 고문료를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가 자기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 집무실, 그다음에 본인은 물론이고 뭐 딸, 뭐 아들까지 줄줄이 다 연관돼 있고, 또 뭐 그 사람 뭐 인척이 있는 그 분양 대행사 더감이라는 분양 대행사, 거기에 뭐 이기성이라는 인물, 그 인물한테도 뭐 100억이 갔다느니 뭐 이런 의혹 덩어리 그 자체인 박영수 특검, 그다음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전 의원, 여기 그 50억 클럽들, 이 서울중앙지검 공소장에는 이런 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대단하지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나으리들 대단하지요? 예. 이럴 때는 딱 얼굴에 철판 깔고 한 글자도 안 쓰는 겁니다. 특검이 하겠지 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그러나 특검에는 대장동 비리의 시작점인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 되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기일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명료한 말을 남겼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들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말처럼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검으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특검을 이제 이번 대장동 게이트든 고발 사주 의혹이든 뭐 부산저축은행이든 이제 특검을 하면은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요. 그래서 지금 상설 특검을 하면은 이미 상설 특검법은 그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동만 시키면 되는데, 야당에서 상설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특검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동직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여당 추천위원 2명, 과반수 이상이 여당 사람들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이 가동이 되면 여당 쪽 사람이 지명을 하는 여권과 코드가 맞는 특검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